t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 조건에서 그 THM7에서 요 t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니까 요놈이 절대로 0이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요놈이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개수 행렬의 행렬식의 값, 디터민 값을 1 빼기 베타 곱하기 1 빼기 t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냈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행렬 A1의 우리가 디터민의 값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A1의 디터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일렬 대신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요 상수, 그쵸? 행렬, 내지는 이 상수 벡터를 가져가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 1 대신에 I0 플러스 G0. 그리고 여기 알파, 그리고 0이죠. 자, 2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3행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놈의 행렬식을 적을 때는 3행이 0이 제일 많으니까 요놈을 3행에 대해서 우리가 적으면 되겠죠. 그럼 요놈은 3,3성분이니까 1은 그대로 1로 오고, 요 3행과 3열을 제낀 요놈을 가지고 행렬식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어진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I0, G0, 요렇게 곱한 값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면 요놈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가지고 A1의 행렬식의 값은 요렇게 또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A2의 뭐다? 행렬식의 값을 조사해봐야죠. A2의 행렬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1행은 이제 또 그대로 적어줘야 되고, 이제 요 2행 대신에 요 상수, 그쵸? 요 상수항을 여기다 적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I0, G0, 그리고 알파, 그리고 0, 그리고 0, 베타, 0, 베타, 뭐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요 경우에는 그쵸? 1행과 3행이 각각 0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1행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놈 1 곱하기, 요놈이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 0, 1. 그리고 요놈에는 반대부호죠. I0, G0 반대부호를 해주고, 자, 첫 번째, 세 번째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T, 그리고 1. 이렇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놈은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요놈이 알파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I0, G0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베타, 자, 요렇게 곱한 걸 빼니까 플러스 베타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요놈 알파에다가 요 갈로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끄집어내면 이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플러스 베타가 되고 여기에서 1 빼기 T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놈을 I0, G0를 요 뒤에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요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칸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제 A3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A3의 디터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1열을 그대로 적어주고 2열도 그대로 적어주고, 이제 3열 대신에 요 상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3열 대신에 I0, G0, 그리고 알파 0 이렇게 집어넣답니다. 자, 요놈 역시도 3행의 0이 제일 많으니까 3행에 대해서 디터민을 적어보면 요놈은 3,1 성분이니까 부호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3행 1열을 제외한 요놈의 디터민을 적어주면 되니까 요놈을 이렇게 우리는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놈도 우리가 작전상 좀 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놈을 우리가 적어보면 마이너스 t에다가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요렇게 곱한 걸 뺀다는 것은,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버리면 t에다가 알파 플러스 I0 플러스 뭐가 된다. 요놈이 G0. 요런 식으로 요놈이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대단히 좀 복잡한데,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적어보면 우리가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y죠. 그렇죠? 요 균형의 중에서 이 균형의 y의 값을 이렇게 표시하죠. 요 놈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개수 행렬의 디터민 분의 A1 행렬의 디터민이니까 여기서 개수 행렬의 디터민이 요 놈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1 빼기 베타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A1 행렬의 그쵸 디터민의 값은 I0, G0 플러스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요와 같은 값으로 요놈이 그쵸 되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놈이 일종의 균형 국민 소득이라는 거죠. 균형이라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균형 소비 지출에 해당되는 값을 잡아보면 이번에 요놈은 A의 디터민 분의 A2의 디터민이니까 자 역시 A의 디터민은 1 빼기 베타 1 빼기 T가 되어지고 A2의 디터민은 요와 같이 알파 베타 1 빼기 T에다가 I0, G0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놈이 바로 균형 소비 지출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 t 그쵸? t의 값을 구해보라고 그러면 역시 요놈도 a의 디터민 분의 요놈은 a3 행렬의 디터민을 적으면 되기 때문에 요놈은 1 빼기 베타 1 빼기 t 분의 요놈이 여기 오면 되죠. t 곱하기 알파 I0 G0 요놈이 요렇게 여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재밌는 건 가만히 살펴보면 요놈하고 요놈을 비교하면 요놈 전체에다가 t를 곱한 놈이 요놈에다가 t를 곱한 게 요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t의 값은 우리가 스몰 t 곱하기 y의 값 균형 그쵸? 균형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에다 t를 곱한 값이 그쵸? 요 라지 t의 값하고 같은 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요 두 놈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크레머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거쳐서 이와 같은 요 균형값들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행대수학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한 그렇죠? 이 크레머 공식을 모르고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요구 사항인 그 역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는 칸이 모자라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이 필기를 하시면 되겠답니다. 자, 역행렬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금방 다루었던 그 연립방정식의 개수 행렬을 A라고 하면, 그놈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자, 마이너스 베타 1, 그리고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T, 0, 1,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요놈의 디터민의 값이 필요했는데, 행렬 A의 디터민 값을 이미 구해봤죠, 앞에서. 1 빼기 베타 1 마이너스 T였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행렬에, 그쵸, 요 모델이 지금, 요 모양이, 요런 모델이죠, 그쵸. 행렬을 지금 A에다가 여기에 소위 YCT를 이렇게 곱했더니 그 결과가 I0 플러스 G0 그리고 알파 그리고 요놈이 0이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놈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놈, 즉 자, 이제 헬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요놈의 값을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결국 행렬 A의 역행렬을 양쪽에 곱해버리면 요는 바로 계산되어지죠. 행렬 A의 역행렬에다가 I0, G0, 알파, 뭘 0을 이렇게 곱하는 이런 모델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갈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행렬 A에 지금 우리는 역행렬을 알아내는 게 제일 문제 포인트죠. 자, 그럼 이런 거 살짝 지우고 그러면 아하, 행렬 A의 역행렬이 지금 필요하고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그 공식이 행렬 A의 디터민 분의 1에다가 요 행렬 A의 여인수 행렬, 그죠? 여인수 행렬의 무얼? 전치, 요놈이 수반 행렬이죠, 그죠? 요 수반 행렬을 구해가지고 디터민 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1 빼기 베타 1 마이너스 t라고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수반 행렬을 잘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여기에 이제 총 9개의 그쵸 행렬의 원을 적어야 되는데, 그 부호는 우리가 소행렬식 값을 구해가지고 부호가 안 바뀌고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그쵸 안 바뀌고 요 구조로 부호 가다를 머릿속에 명심을 하고, 이제 요 일행을 적을 때는 여기에서는 인행은 쳐다도 보지 말고 요 2행 3행만 가지고 요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행렬식을 내면 1에서 0을 빼면 1이죠. 근데 부호가 안 바뀌니까 그냥 1이라고 적으면 된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놈 가지고 소행렬식을 잡아야죠. 첫 번째 세 번째를 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 t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베타 t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t인데, 두 번째는 이 소행렬식 값의 부호를 바꾸는 게 여인수가 되기 때문에 요놈의 부호를 바꾸면 베타 마이너스 베타 t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 세 번째는 요놈 두 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t를 빼면 플러스 t인데 부호가 안 바뀌죠. 그냥 요거 t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2행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요 2행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놈이 없다고. 1행과 3행을 가지고 이제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인데 부호를 소행렬식 값이 부호를 바꾸라겠죠. 1이 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세 번째 가지고 하면 2행은 없다 생각을 하겠죠. 1에서 0을 빼면 1인데 부호가 안 바뀌죠. 그냥 1 이렇게 써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0하고 0에서 t를 빼면 마이너스 t인데 부호가 바뀌라고 그랬죠. 소행렬식 값의 부호를 바꿔야 뭐가 된다? 예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3행을 생각할 때는 이제 3행이 없다고 생각하고 요놈 두 개를 가지면 마이너스 베타 0 빼면 마이너스 베타인데 부호가 안 바뀌죠. 그대로 마이너스 베타. 자, 첫 번째, 세 번째 가자면 베타에서 0을 빼면 베타죠. 근데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요놈 가져가면 1에서 베타를 빼면 1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부호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대로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인수 행렬을 우리가 구해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자는 행렬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결국은 1 빼기 베타 1 마이너스 t분의 1 요놈에다가 요놈의 전치라고 하는 것은 1행을 무엇으로 1열로 적어주고 그 다음 2행을 2열로 적어주고 2행을 2열로 3행을 3열에다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A의 뭐다? 역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자, Y, C, 요 T의 값은, 자, 앞에 배운 대로 봅시다. 요 놈은, 아까 우리가 정리해봤죠. 요 행렬 A의 역행렬, 자, 요 놈을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1-베타, 1-t분의 요 놈 1에다가, 자, 1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베타 t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자, t 1 마이너스 베타. 요 놈에다가 i0, g의 0, 알파 그리고 0. 요걸 우리가 풀어 계산해서 적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이제 선생님 살짝 지우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y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y 값은 요렇게 곱한 값을 분자로 하고 분모가 요 놈을 곱해요. 분모가 요거 되죠. 그래서 분모는 1 빼기 베타 1 빼기 t가 되는 게 맞고 분자는 요렇게 곱한 값이죠. 요 놈을 0 곱하기 1 곱하기 요 놈 하면 i0